앞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보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더 쉬워지도록 바뀝니다.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나는데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 중단 조치가 최소화되고 수도권은 하루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와도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대폭 확대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신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현실화되지만 1단계부터의 생활 방역은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마스크 사용과 같은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기존 고위험 시설 12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클럽과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등 중점 관리 시설 9곳에 더해 결혼식장과 PC방,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14종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3종의 시설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좀 더 세분화돼 기존 3단계에서 지역 유행 1.5단계와 전국 유행 2.5단계가 추가돼 5단계로 늘어납니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리두기의 상향 기준도 다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을 초과하면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고 100에서 200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기준이 앞으로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그 외 지역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가고 전국 300명을 초과해야 2단계가 됩니다. 1000명 이상 쏟아지면 3단계로 상향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업장의 운영 중단 조치는 전국 유행 상황인 거리두기 2단계부터 내려집니다. 서민 경제의 피해가 큰 집합 금지나 운영 중단 등의 획일적 조치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밀하게 방역 수칙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단계에선 클럽과 룸사롱 등 유흥시설 5종이 문을 닫고 2.5단계에선 방문 판매업소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영업을 중단합니다. 결혼식장과 영화관 등은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사의 거리 유지 등만 지키면 2.5단계까지 영업하고 3단계부터 중단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카페는 하루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문을 열되 저녁 9시 이후엔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계도 기간이 끝난 13일부터 부과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새 확진자는 닷새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헬로윈발 확산입니다. 헬로윈데이였던 어젯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거리 등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렸는데요. 혹시 여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로윈데이 당일인 어젯밤 서울 이태원 거리. 이태원의 골목들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러 나온 인파들로 가득합니다. 주요 클럽들은 자체적으로 휴업했지만 술집이나 헌팅 포차 등은 밤늦게까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활보하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로 거리 분위기를 전하는 유튜브 등도 보였습니다. 홍대 거리에도 헬로윈의 밤을 즐기려는 젊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제를 기점으로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같이 밀집한 그런 모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명으로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만 81명, 서울 동대문구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8명이 확진되는 등 취약시설인 요양재활병원에서도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예고 관련 확진자도 인근 고교 학생과 강사 등 16명으로 늘면서 수능을 앞둔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속 집단 감염은 정부나 외부의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개개인들이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도심도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돌발 사태를 우려해 주한미군 헌병대까지 출동했습니다. 방역을 위해 대형 클럽들이 문을 닫았는데 오히려 인근 주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헬로윈데이였던 어제 저녁, 부산 해운대엔 난데없이 주한미군 헌병대가 등장했습니다. 한쪽 팔엔 완장을 둘렀고 서너 명씩 무리지어 다니며 외국인들을 검문합니다. 지난 7월 미국 독립기념일 당시 폭죽 난동 같은 돌발 사태를 막기 위한 일명 위력 순찰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해야 다 한국 사람들은 국내인들은 잘 안 해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오늘 공휴일이라는 분위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산의 또 다른 유흥가인 서면 일대는 초저녁부터 인파로 붐빕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처럼 차려입고 얼굴에는 화려한 분장을 한 채 헬로윈데이를 만끽합니다. 일단은 즐기고 싶어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걱정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코로나 터지면 또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으니까요. 술을 마시면서 춤도 출 수 있는 일명 감성주점 13곳과 클럽 2곳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이 걱정됐던 유흥업소들은 자체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헬로윈데이 특수는 다른 데서 누렸습니다. 갈 곳 잃은 인파가 몰리면서 인근 술집들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안팎에선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은 채 최소한의 거리 두기조차 무시됐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 5곳이 합동 단속에 적발됐지만 오랜만에 맞은 대목을 왜 방해하냐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따지는 업주까지 있었습니다. 이 바쁜 시하고 이거 방해해요. 지금 다 번째 못 받게 만들고 우리 개인 심정을 무시하는 개인 아닙니다. 나쁘다고. 아닙니다. 방역 당국의 요청과 경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밤을 지샜던 헬로윈 인파.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을지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미국은 대선을 이틀 앞두고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의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개표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결과를 알 수 없어 나라가 난장판이 될 거라고 했는데 마침 경합주의 우편 투표 700만 표 이상이 아직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스 도심 한복판에 무장한 특수기동대와 장갑차가 투입됐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과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이 동시에 집회를 열어 시위가 격화되자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한 겁니다. 텍사스에선 고속도로를 지나는 바이든 유세 버스를 트럼프 지지 차량들이 둘러싸며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깃발을 단 차량 여러 대가 안전거리도 없이 바짝 붙더니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Look at that. Oh my God.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버스를 위협한 사람들을 옹호했습니다. Did anybody see the picture of their crazy bus driving down the highway? They're surrounded by like hundreds of cars and they're all Trump flags all over the place. What a group. 또 이번 선거 개표에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며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Now you have to wait and very bad things can happen. We're not going to know and you're going to have bedlam in our country. 실제로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가 급증하면서 13개 경합주에서 700만 표 이상의 우편 투표가 아직도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마지막 주말 유세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신랄한 말투로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He hasn't shown any interest in just doing the work or helping anybody but himself or his friends or treating the presidency as anything more than a reality show. 차량 유세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거운동에 치중했던 바이든 후보도 모처럼 운집한 지지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We're done with the chaos, the tweets, the anger, the hate, the failure. 대선 승패를 좌우할 6개 경합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선 당일 현장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편 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경합주의 코로나19 확산, 이 두 가지가 막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유럽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프랑스, 독일에 이어 영국까지 2차 봉쇄에 돌입했는데요. 반대 시위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한밤중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를 무장한 경찰들이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시위대들은 유리병과 돌멩이를 던지며 저항했고 연막탄까지 터뜨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메우고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입니다. Per cui la cosa è che se ci chiudete, però ci serve qualcuno che ci dia anche un reddito. 음식점, 상점 등의 영업시간을 저녁 6시로 제한하는 준봉쇄 정책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위기에 몰린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하는 비상사태가 연장된 스페인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기물을 부수고 곳곳에 불을 질렀고 밤늦게까지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영국도 결국 2차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기록하자 이달 4일부터 4주 동안 영국 전역에 이동 금지령을 선포한 겁니다. Now suggests that unless we act, we could see deaths in this country running at several thousand a day. 오스트리아도 오늘 3일부터 30일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봉쇄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건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유럽의 집중치료시설 입원자는 지난달에 2배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유럽 각국의 병원들이 이달 안에 가득 찰 것이라며 의료체계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